보충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위원님 1인당 5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대전서갑의 박병석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답변하시라고 수고 많습니다만은 답변 과정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북핵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 박병석 의원은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저는 지금까지 2012년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한 제도다.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제도인데 그동안 북한은 계속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의 관점에선 가능한 일지 모르지만 우리 7천만, 8천만의 민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 밑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작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첫째는 현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을 진정성 있는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초단기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나오지 않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해야 된다. 다만 그 초강력적이고 초단기적인 조치는 마중물적, 즉 대화를 위한 마중물적 압박이어야 한다. 즉 목적성과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 비핵화를 전제로 또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온다면 협상의 진전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등을 상응한 조치로 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의 정착 그리고 비핵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하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반도의 문제가 당사국인 한반도의 어깨너머로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이 한국을 배제시킨 채 결정하는 소위 코리아 패싱 문제입니다. 우리 남북한 관계가 가장 핵심이고 남북한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 한반도는 강대국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화, 압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인데 여기에 관하여 후보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의 주도적인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국민, 우리의 생명과 우리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도적인 노력이 바로 저희의 당당한, 보다 효과적인 외교적 소통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그리고 포괄적인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합의에서 받는 교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네바 합의는 플루토늄 프로그램에 대한 폐지였고 이에 대한 경수로 제공이었습니다. 그리고 9.19는 핵 폐기에 대한 협력 그리고 별도의 포럼에서의 평화체제 논의가 주된 합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29는 핵 동결에 대한 식량 지원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다 의미 있는 합의였지만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걸고 넘어갈 부분을 미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합의, 그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단계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인 로드맵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그 한미 간의 그 긴밀한 공조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 박병석 의원과 큰 방에 갔다고 봐도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의원님.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들의 문제, 당사국이면서도 우리가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되는 역사의 큰 결정적 실수를 범할 가능성에 대하여 10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예, 유엔에 계실 때
콩고 등 내전에서 전쟁 당시에 성적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사를 한 당사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눔의 집을 방문하면서 일본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라는 것이 감성적 표현을 뜻하는 것인가, 아니면 플러스 알파를 뜻하는 것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안부 문제는 인권 유린의 문제입니다. 인권 유린의 문제는 피해자가 납득이 되는 그런 해결 방안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많은 그런 전시 성폭력 상황에 있어서 유엔의 여러 가지 그 논의를 봤을 때 유엔 메커니즘도 그렇고요, 인권 메커니즘도 그 법적인 책임과 배상이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게 여러 가지 상황에 나오는 공통점입니다. 제가 DR 콩고에 가서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을 한 2주간 만나서 그분들의 얘기를 심도 있게 들었습니다. 역시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법적인 책임, 규명, 그리고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는 본인들의 그런 어떤 그 안위보다는 자식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을 표명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우리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위안부 문제는 전시 성폭력이라고 하는 그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어떤 귀감이 되는, 그래서 제가 이런 위안부 문제를 여러분 그 다른 나라에 가서 했을 때는 그 많은 호응을 했고 했습니다. 제가 유엔에 있으면서 위안부 문제를 직접 다룬 건 아닙니다만 위안부 문제를 늘 지켜보면서 이 위안부 문제의 그런 어떤 논의 방향에 대해서 외국 다른 나라에 가서 얘기하면서 많이 호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진정성 있는 조치에 대해서 뭐가 있을 수 있는지 물론 저희 모두 지혜를 보아야겠지만 결국은 피해자의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후보자님을 외교장관직에 추천해 주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의원님. 누군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명 전후 그 외에도 아직까지 모르시네요. 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분의 건의가 결정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혹시 반기문 총장님께서 네. 추천하셨나 해서. 그 후보자님에 대해서 여러 도덕성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또 많은 부분이 배우자분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독립체면은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면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 전입 정동 아파트 502호 그 은사 소개로 했다는데 어떻게 은사 소개로 하신 겁니까? 기억은 안 나시지만은 예, 그 은사와의 만남이 기억이 나고 예. 그 다음에는 교육청에 가서 저희 아이를 전입시킨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이렇게 도와준지는 모르시네요. 아직 기억이요. 네, 은사와의 만남이 기억이 나서 그 예. 은사님. 그 은사님은 어디 그 심 교장 선생님이세요? 정 교장 선생님이세요? 예, 그 은사님의 사생활 그리고 은사님에 대한 그 제 죄스러움 예. 이런 때문에 밝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엔 쪽 이제 다자무대에 계셨으니까 그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총회에서 처음 채택한 게 2005년도였죠, 후보자님. 맞습니다. 그때 네. 우리 국제기구 정책관을 하셨죠. 맞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에서 기권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국제사회에서는 압도적으로 찬성 여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이셨나요? 네, 그때의 그 우리 정부가 기권 입장을 취한 데는 정부 간 그 분해에 많은 생각과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기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유엔 총회에서 기권표를 행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정부가
어떤 북한 인권 이슈를 국제 무대에서 이슈화하는데 소극적이었죠. 당시 이 남북 관계 정치적 고려 때문에. 네,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이 어차피 인권이라는 게 좀 전에 위안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후보자께서 인권이라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진정성이 느껴져야 된다. 이런 잣대로 보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한 것은 아니다. 좀 부족한 면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예. 네. 또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 이 하이 커미셔너 for human rights. 네. 거기를 데피티 네. 부책임자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한국, 일본, 중국, 몽골을 커버하는 이 동북아 지역 사무소 설치 제안을 많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는 예. 그 각 지역에 그런 하나의 지역 사무소를 두려고 여러 지역의 나라들한테 그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예.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는 그 한국이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지향을 하는 나라로서 합당한 프로필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의견을 나눠봤습니다만 이거는 한국만의 동의뿐이 아니라 주변 나라의 동의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몽골 등과의 여러 가지 그 물밑 접촉을 통해서 이게 그 상황에서는 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을 받으셔서 한국, 중국, 일본, 몽골을 커버하는 지역 사무소 설치를 제안을 받는다. 한국에 지역 사무소 설치하자 제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이건 주변 다른 나라와의 그런 어떤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중국의 생각, 일본의 생각, 몽골의 생각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윤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지 않는다는 제도인데 그동안 북한은 계속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의 관점에선 가능한 일지 모르지만 우리 7천만, 8천만의 민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 밑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작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첫째는 현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을 진정성 있는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초단기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나오지 않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해야 된다. 다만 그 초강력적이고 초단기적인 조치는 마중물적, 즉 대화를 위한 마중물적 압박이어야 한다. 즉 목적성과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 비핵화를 전제로 또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온다면 협상의 진전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등을 상응한 조치로 취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의 정착 그리고 비핵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하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반도의 문제가 당사국인 한반도의 어깨너머로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이 한국을 배제시킨 채 결정하는 소위 코리아 패싱 문제입니다. 우리 남북한 관계가 가장 핵심이고 남북한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 한반도는 강대국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화, 압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인데 여기에 관하여 후보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의 주도적인 노력,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국민, 우리의 생명과 우리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도적인 노력이 바로 저의 당당한 보다 효과적인 외교적 소통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그리고 포괄적인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합의에서 받는 교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네바 합의는 플루토늄 프로그램에 대한 폐지였고 이에 대한 경수로 제공이었습니다. 그리고 9.19는 핵 폐기에 대한 협력 그리고 별도의 포럼에서의 평화체제 논의가 주된 합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29는 핵 동결에 대한 식량 지원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다 의미 있는 합의였지만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걸고 넘어갈 부분을 미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합의, 그 이행 방안 보충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위원님 1인당 5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대전서갑의 박병석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답변하시라고 수고 많습니다만은 답변 과정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북핵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 박병석 의원은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저는 지금까지 2012년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한 제도다.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아무것도